네,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농구인강 NBA 75주년 특집 역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NBA 역사상 첫 번째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NBA는 처음에 13개의 아이스하키 구단주들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때 그 뉴욕에 모여서 합의한 내용 중에 개막전을 11월 2일 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1월 2일. 그리고 한 팀당 경기는 60경기를 한다. 그때도 말씀드린 게 10명으로, 한 팀당 10명으로 하고 셀러리 캡은 4만 불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늘어납니다.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명에 5만 5천 불. 그러니까 한 명에 5천 불 정도의 연봉이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NBA 첫 번째 경기는 그러면 1946년 11월 2일 날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아이스하키 경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앞당겨서 11월 1일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디서 했느냐? 미국이 아닌 토론토에서 치르게 됩니다. 토론토의 유명한 아이스하키 팀이죠. 메이플 립스 홈구장인 토론토 메이플 립스 가든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NBA는 1946, 47 시즌에 11개 팀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11개 팀. 그 11개 팀을 서부 지구, 디비전, 이게 컨퍼런스가 아니라 서부 지구 5개, 동부 지구 6개 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 소속되어 있는 팀들 보면은, 사실 이게 서부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중부 지구, 센트럴 디비전과 유사합니다. 동부는 지금의 애틀란틱 디비전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NBA 살아남은 팀, 3팀이 있다고 그랬죠? 그 3팀은 모두 동부팀들입니다. 뉴욕, 보스턴, 그리고 필라델피아 워리어스. 현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했죠? 여기에 오늘 개막전의 주인공인 토론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동부하면 대표적인 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워싱턴 DC가 들어가고요. DC가 들어갑니다. DC. 그럼 총 몇 개요? 셋, 넷, 5개죠. 여기에 뜬금없이 프로비던스가 들어갑니다. 프로비던스가 들어가서 총 6개 팀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서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트럴 디비전과 비슷하다고 했죠? 저번에 말씀드린 아서워치 가지고 있는 팀 3군단이 모두 다 서부에 들어갑니다. 저번에 제가 피츠버그라고 했는데 피츠버그가 아니라 세인트루이스였어요. 제가 실수했는데 시카고, 아서워치의 팀 3개, 시카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이 3팀, 그리고 현재 센트럴 디비전에 있는 팀 중에 하나인 클리블랜드. 이 클리블랜드와 지금 클리블랜드는 다른 팀이에요. 네. 그러면 4팀이죠. 여기에 피츠버그, 저번에 제가 아서워치 팀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피츠버그가 들어갑니다. 피츠버그가 펜실베니아 주지만 사실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은 거의 이 클리블랜드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부 지구의 5개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60경기를 치러요. 사실 근데 지금이랑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같은 지구에 구단주가 같은 팀이 3개가 있으면 담합해서 승부 조작을 할 수가 있을 여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경기는 토론토에서 열립니다. 토론토. 상대팀은 바로 뉴욕 닉스였습니다. 46년 11월 1일 다음날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1946년 11월 1일에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선수들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당시엔 캐나다의 농구가 인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하키가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캐나다가 농구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농구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농구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죠. 이 사람이 바로 캐나다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구단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토론토 메이플 릭스는 굉장히 열정을 들여서 BAA 구단을 창설을 합니다. 그 팀의 이름이 바로 토론토 허스키스였어요. 허스키스. 토론토 허스키스는 캐나다 팀이지만은 이 팀에는 유일하게 캐나다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선수는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보통 보면은 열차를 타고,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기가 없었어요. 여객기가 없었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넘어가면서 국경을 넘어가게 되죠. 그럼 국경에 하는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당시 뉴욕의 감독이 닐 코할란이었는데, 코할란에게 질문해요. 캐나다 왜 방문하나요? 예. 우리는 뉴욕 니커보커스입니다. 뉴욕 니커보커스? 그게 뭐죠? 뭐 뉴욕 레인저스랑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 뉴욕 레인저스는 아는 거죠. NHL 구단이니까. 아이스하키에 워낙 미쳐있는 나라니까. 근데 비슷합니다. 저희는 농구하러 갑니다. 또 국경에 있는 관리가 물어봅니다. 농구를 하러 왜 캐나다에 가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캐나다는 농구에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개막전이 열리기 전에 뉴욕에서는 신문에서 농구에 대한 새로운 경기가 열린다라는 홍보를 계속했고요. 농구 규칙에 대한 이야기도 막 알려줬습니다. 농구는 몇 명이서 하고 어떻게 되고 득점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칼럼으로 써서 소개하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신문에 광고가 실리겠죠. 개막전을 한다. 메이플 립스 가든에서 한다. 그 광고에서 재밌었던 게, 혹시 관중 중에 2m 3cm 이상이 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료 입장이. 왜냐? 당시 토론토 팀의 최장신 선수가 조지 노스트랜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의 신장이 2m 3cm였습니다. 2m 3cm가 넘는 관중들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당시 입장료는 75센트에서 2.5달러 정도. 굉장히 쌌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당시 물가와 현재 물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날 관중이 7,090명이 들었거든요. 7,090명.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죠. 7,090명. 당연히 2m 3cm, 6피트 8인치 이상의 관중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유료 관중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뉴욕은 닐 코할란 감독이 이끌었다고 했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바닥에서 유명했던 인물, 당시 29살이었던 에드 사도스키라는 센터를 선수 겸 감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에드 사도스키는 키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196cm 정도인데 당시의 센터들의 신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96cm인데 체중이 한 130kg 나가는, 270파운드 정도 나가는 거구였습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농구 바닥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골밑에 득점을 잘하는 인물이었어요. 감독 겸 선수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센터 서클 앞에 서겠죠. 거기서 점프를 합니다. 관중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페이스 오프 하는구나. 팁 오프인데 아이스하키와 비교를 해서 페이스 오프를 한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관중들은 대부분 농구에 무지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지했느냐? 우리 팀 선수가 자유투를 막 방해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 정도로 농구에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관중이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과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득점을 올린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KBL 역사 지금 꽤 오래됐죠. KBL 역사상 첫 번째 득점을 올린 선수가 누구냐? DB의 이상범 감독이죠. 3점슛을 넣었어요. 근데 KBL은 3점슛이 있었지만은 당시 NBA는 3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2점을 넣었겠죠. 토론토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리바운드 잡은 뉴욕이 속공 기회를 잡았고, 뉴욕은 당시 가드 중심의 농구를 하고 패스 위주의 농구를 했어요.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속공 기회를 만듭니다. 그때 가장 가운데 있었던 선수 오지 세크먼이라는 선수가 골밑 앞에서 공을 받게 됩니다. 오지 세크먼, 이 선수는 롱아일랜드 대학, 뉴욕의 롱아일랜드 대학을 나와서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스파스, 에드 고틀립의 팀이었죠. 스파스에서 뛰었던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BAA가 생기기 전에는 ABL에서도 뛰었었고요. 한 시즌 NBA에서 뛴 다음에 다시 ABL로 넘어가는 인물입니다. 오지 셰크먼.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죠. 저도 몰랐는데 그 퍼스트 바스켓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동료가 이 이 인물에 대한 이름을 발음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굉장한 저는 혼란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오지 셰크먼이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오지는 별명이었어요. 오지 셰크먼. 굉장히 패스 좋고 득점력이 좋은 공격형 가드였습니다. 가운데 있던 오지 셰크먼은 공을 받자마자 투핸디드 언더핸드 슛으로 레이업을 넣었고요. 이것이 역사상 첫 번째 득점이 됩니다. NBA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그 경기를 리유니언 행사를 치렀는데요. 이때 뉴욕 선수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오지 셰크먼에게 당시 동료였던 넷 밀리초크라는 인물이 들어가서, 야, 그때 네가 첫 득점 올린 거 맞아. 근데 그때 당시에 NBA는 리바운드나 이런 걸 집계를 하지 않았어요. 어시스트 초반에 집계를 안 했습니다. 파울만 집계했어요. 득점과 파울. 근데 밀리초크라는 인물이, 야, 그때 내가 패스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시스트를 누가 했는지 공식적으로 기록이 없지만 밀리초크가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료들이 얘기했습니다. 밀리초크는 그때 주전 아니었잖아. 밀리초크는 당시의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어시스트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당시 뉴욕이 가드 중심의 빠른 농구를 한 반면에 토론토는 사도스키 중심의 포스트 공격을 하는 팀이었어요. 대신 사도스키가 속도가 굉장히 느린, 덩치가 좋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서 느린 인물이었기 때문에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뉴욕이 6대 0으로까지 앞서 나가고요. 6대 0, 그 다음에 뭐 16대 12, 30대 18까지 앞서 나가면서 전반을 37대 29로 마칩니다. 뉴욕이 막 벌려나갔지만은 토론토도 사도스키 중심의 포스트 공격으로 반격을 맞이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상당히 재밌었던 게, 사도스키가 느리다고 했잖아요.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홈팀입니다. 사도스키는 뉴욕이 빠르고 자기가 느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법을 하나 씁니다. 당시 그물이 있죠? 그물을 좁혀놔요. 그럼 어떻게 되면 공이 한번 걸려서 늦게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득점을 한 다음에 천천히 백코트를 하거나 상대팀이 득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넘어올 수 있도록 편법을 썼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빠른 농구를 구사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사도스키의 활약으로 점수차를 좁히면서 전반을 맞췄다고 했죠. 후반 들어서도 토론토의 반격은 계속 거세게 이어지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주 득점원인 사도스키가 고반칙으로 코트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 NBA는 6반칙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8분 늘어났기 때문에 파울 수를 6개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면 너무 과격해진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5반칙 투장이 되게 됐어요. 근데 사도스키가 5반칙으로 물러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은 이게 전화 위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장신 센터 노스트랜드 선수가 들어와서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3쿼터 한때 44대 43 한 점 차까지 접근을 하면서 경기는 박빙이 됩니다.
3쿼터 최종 점수는 48대 44. 예. 4점 차까지 접근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캐나다 관중들은 뭐 농구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팀에 유일한 캐나다 선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 워낙 신문에도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아세티 이런 걸 연호합니다. 예. 행크 비아세티라는 선수가 당시 유일한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소리를 들은 사도스키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비아세티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비아세티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진 않았어요. 수비가 어느 정도가 안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뉴욕이 이 기회를 살려서 다시 전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경기는 굉장히 막판까지 박빙으로 갔는데 막판에 뉴욕의 딕 먹피 선수가 자유투 2방을 넣고요. 30초를 남기고 토니 반스라는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하면서 결국 경기는 68대 66 뉴욕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뉴욕은 리오 고틀립이라는 선수가 14득점 그리고 어지 세크먼 선수 11득점을 올렸습니다. 토론토는 사도스키가 18득점 그리고 노스트랜드 선수가 16득점을 올렸지만은 결국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세크먼 선수는 사실 그 득점도 좋고 어시스트도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하고 첫 번째 득점을 올렸지만은 아쉬운 거는 46, 47 시즌 이후에는 BA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ABA로 돌아가서 ABA 퍼스트 팀에도 들어왔을 정도로 계속 좋은 활약을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아주 전설적인 선수가 됐고 2013년도에 아쉽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루키에 있었을 텐데 그때 사망 기사를 썼을 정도로 기억이 남고요. NBA 역사상 첫 번째 득점인 주인공이 누구냐?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인물을 바로 오지 세크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The First Basket. 이게 뭐 첫 번째 경기를 다룬 게 아니라 주 내용은 뭐 첫 번째 경기도 포함이 되지만 세크먼 같은 유대인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조금씩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NBA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중이 7,090명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죠. 농구의 불모지인 캐나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기는 굉장히 박빙으로 갔고 재밌게 시작을 하면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웠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지금은 뭐 경기가 82경기죠. 팀 수도 많아지고 엄청난 경기 수 그리고 뭐 수백만 득점 지금 뭐 아마 거의 1000만 득점에 가까운 득점을 했는데 첫 번째 득점을 올린 경기 이거는 NBA가 50주년 행사를 할 때 토론토 랩터스와 뉴욕 닉스가 경기를 하면서 토론토에서 했죠. 당연히 길었는데 그때 토론토 선수들이 허스키스 유니폼 입고 나왔고 뉴욕 선수들도 당시 유니폼 입고 나왔어요. 그렇게 가렸을 정도로 길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에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인물은 바로 오지 샤크만이고요. 다음 순서는 아마 NBA 첫 번째 시즌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 챔피언이 되는 필라델피아 워리어스가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를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올렸죠. 과연 보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댓글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또 다른 일을 자꾸 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좀 저에게 채찍을 빨리 좀 올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뭐 빨리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워리어스. 사실 NBA가 첫 번째 시즌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